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국 남쪽 공동체의 임동현 형제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희 파리 선교팀이 출국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9주 동안 저희가 열심히 선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9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초에 파리 올림픽에 맞추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팀을 보낸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올 것이고 또 사람이 많이 오니까 물가도 막 올라가고 그러면은 괜히 가서 고생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선교가 비즈니스 선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비즈니스 선교라고 하면은 나도 함께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교회에는 7가지의 영역을 구분을 해서 그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그 영역을 드리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DNA를 가진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비즈니스를 하면 과연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할까,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또 그러한 과정에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기도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저희에게 물어본다면 사실 저희도 아직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21세기 모라비안 그리고 비즈니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키워드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해야 될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그저 성령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시는 그대로 걸어갈 뿐으로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제 잘 모르는 상태. 하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짝 되돌아봤을 때 저희의 발걸음, 저희 발자국을 보니까 모라비안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닮았느냐? 모라비안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있었지만 그 선교단체들은 대부분 후원을 받아서, 외부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후원금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또 후원금을 주는 사람들의 의견에 이렇게 좌우될 수밖에 없었는데, 모라비안은 스스로 어떤 비즈니스를 개척하고 스스로 재정을 조달해서 어떤 그런 외부의 간섭 같은 것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기획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 돌아보니까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었고 또 저희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가 중심이 된 그러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파리에 가는가? 프랑스라는 나라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썩 호감이 가는 나라는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칼뱅을 비롯한 여러 거물들이 프랑스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프랑스는 거의 한 세대도 남김없이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서 왔는데요. 게다가 지금은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안 좋은 문화를 세계에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프랑스에 대체 왜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또 중간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한 조금 영적인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또 돈도 굳이 더 많이 드는 프랑스 파리에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제가 프랑스 파리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해 봤을 때 마리아가 깨뜨린 향유 옥합, 그 예배는 우리가 시간만 내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마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을 것을 대비하면서 누군가는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해야 했는데 그 예배를 누가 드려줄까라고 했을 때 그것에 응답하고 자신의 값비싼 향유를 포기했던 그 마리아의 예배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리가 굉장히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소매치기나 뭐 폭염인데도 에어컨도 없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누군가 파리를 위해서 좀 예배를 해주지 않겠니 하는 마음에 응답을 해서 파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파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에 기도의 집을 품은 팝업 스토어를 차립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의 여러 이런 흥미를 끌고 있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우리가 전시합니다라는 미끼를 던지고 사람들이 오면
저희 한국 역사 1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셔서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사진전을 통해서 전하고, 또 그 가장 깊은 곳에는 기도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 기도실로 사람들을 밀어 넣어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라는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팝업 스토어를 중심으로 파리의 20개의 지역을 나눠서 그 지역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기도실에 임재가 가득할 수 있을까? 저희가 여기는 이제부터 기도실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곳이 임재가 가득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임재가 가득한 기도실을 만들 것인가 하고 또 기도해 보았을 때 역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그 공간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고 그 향유 냄새가 곧 임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역시도 기도실에 임재가 가득하게 하려면 그 옥합을 깨야 한다는 감동이 왔고, 또 그 이후에 저희의 모든 여정은 향유를 모으는, 파리에서 깨어질 우리의 옥합에 향유를 모으는 그러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일찍 10시가 되기 전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10시에 자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시 한창 저는 잘 시간에 이제 정신은 꺼졌는데 이제 한창 모임을 진행하고 또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밤에 일찍 자지 못하고 이제 늦게 잠에 들었지만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또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게 내가 향유를 한 방울 한 방울 모으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그 9주간을 버티고 또 살아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지 않을 것 같던 출국이 결국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파리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간증들이 있고 또 저희 가운데 많은 나눌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앞으로 파리에서도 또 저희에게 큰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게 되고요. 또 저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프랑스의 교회가 깨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